동아시아전 4차 세계대전에 공격하는 분석은 현실이 우리의 투쟁 가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 가제란 늘 민중의 생존과 발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준비한 발표문을 읽겠습니다. 많이 필요하시죠? 네. 두 번 반복은 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세계의 반제 평화 세력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평화를 바란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세계 반대 세력은 모두 예외 없이 이런 마음이다. 세계 반대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평화 세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히도 우리의 바람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전이 본격화됐다. 2014년 마이단 쿠데타로 시작한 우크라이나전은 그 이후 8년간의 돈바스로 심화되다가 2022년 2월 마침내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으로 본격화됐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아랍성 작전으로 팔레스타인전이 터지며 시작한 서아시아전이 시작됐고 그 이후 헤즈볼라와 안사르 알라군의 참전으로 심화되다가 2024년 4월 이란의 진정한 약속 작전으로 본격화됐다. 제국주의가 저지른 제3차 대전의 세계대전의 불길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이 서아시아전을 촉발시켰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이 동아시아전, 구체적으로 한국전과 대만전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국전과 대만전은 본질적으로 밀접히 연관돼 있어 어느 한 곳이 터지면 다른 한 곳도 자동으로 터지게 됩니다. 1961년 방중한 조선의 김일성 주석과 중국의 주은래 총리의 합의가 2019년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방북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의해 재확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의 코리아전은 조선의 입장에서 반제전, 민족해방전, 조국통일전이었다. 현재 조선은 만약 한국전이 터지면 평정전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은 평정선언이라고 불릴 만큼 이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 연설을 분석해보면 평정전은 반파쇼 반제전이고 내전이다. 명시적으로 한국을 적대국, 교전국이라고 부르면서도 외세의 특등 주부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대만전은 반제전, 민족해방전, 조국통일전이 될 것이다. 파쇼와에서 한국과 대만은 차원이 다르다. 중국과 대만은 서로를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다만 조선과 중국은 영토 완정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서 평화적 경로가 닫히고 비평화적 경로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 사실상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명시적으로는 평화적 경로를 부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1월 강경한 독립주의자 라이칭더의 총통선거 당선 이후 이 경로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며 군사력을 비상히 강화시키고 있다. 조선은 1월 연설을 통해 평정 시기에는 평화통일 개념을 삭제하고 유사시 한국을 괴멸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유사시라는 전제가 북침 전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전쟁 도발과 무력 충돌, 무력 대응으로 보다 극추상화되고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어도 현실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적 대립이 코리아전 이후에 가장 높다는 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한마디로 한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역대 최고로 높은 상황이다. 한국전이 터지면 대만전도 같이 터진다. 반대로 성립한다. 3차 세계대전은 동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전으로 시작해 서아시아에서의 서아시아전으로 심화되다가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전과 대만전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이 3차 세계대전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불분하지만 동아시아전까지 발발하게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은 신냉전의 일환이다. 제국주의 세력은 신냉전 책략하에 3차 세계대전을 획책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세력은 정치,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냉전 책략을 세우고 반제 약소국들을 상대로 직접 열전을 벌였다. 그러나 지금은 3차 세계대전과 함께 신냉전이 시작됐으며 반제 강대국들을 상대로 대리전 형태의 열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냉전 시기에는 세계 반제 진영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 역량을 형성하고 민족해방 세력이 보조 역량을 형성했지만 신냉전 시기에는
세계 반제 진영에서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 조선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 중국, 사회주의 유산을 가진 러시아가 핵미사일 최강국들로서 주도 영향을 형성하고 20억 이슬람 세력을 비롯한 여타 세계 반제 세력이 보조 역량을 형성하고 있다. 2024년 5월 현재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러시아의 압도적 우세와 서아시아전에서 이스라엘 시오니즘의 열악한 상황은 제국주의 진영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제국주의 진영의 반러시아 프로파간다와 친이스라엘 프로파간다 간의 논리적 보수는 그나마 조작해 유지해온 전쟁 명분마저 잃어버렸다. 미국 대학생 시위 등으로 잘 드러났듯이 세계 반전 평화 세력은 본질에서 세계 반제 평화 세력이다. 집권 세력의 지지율이든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에서는 정치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 추종 국가들이다. 전대병기로 불리는 극중속 미사일의 개발 배치 수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력 대결에서도 열세에 놓여있는 것은 제국주의다. 더욱이 제국주의 진영은 반제 진영인 만큼 전쟁 승리에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원정의 불리함의 대리적 방식을 보수해야 한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다. 제국주의의 집권 대리 세력으로서 극심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만이 아니라 한국의 윤석열과 일본의 기시다도 마찬가지다. 특히 윤석열 부인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하며 탄핵 위기에 몰려있다. 최악의 경제 위기와 절망의 민생 파탄, 전대 미군의 부패와 철저한 무능으로 퇴진과 구속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윤석열 부인은 파시와 전쟁에서 출路찾게 됐다. 문제는 총선 참패로 파시와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윤석열 우리에게는 이 제국주의 조정 아래 더욱 전쟁의 길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제국주의가 윤석열 우리를 1950년 선거에서 패배한 당시 한국의 이승만 우리와 똑같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미국과 때로 일본까지 끌어들여 버리는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 연습이 사상 최대로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벌어졌다. 아시아파 나토 결성 흐름도 곧 있을 7월 미국 워싱턴에서의 나토 정상회담에 윤석열과 기시다까지 참석하며 가시화될 전망이다. 코리아 반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한국 민중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부패와 무능, 파쇼화를 넘어 전쟁 전야의 현실은 우리 민중에게 윤석열 정부를 즉각 홀짝내지 않는다면 만가지 불행을 일으킬 한국전이 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우리를 지난 총선에서 준엄히 심판하고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이 갈수록 더 크게 타오른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 민주민주당은 어제 반파쇼 무장항쟁의 도시, 민주화 평화를 사랑하는 도시, 바로 이곳 광주에서 세계 반제 플랫폼과 함께 윤석열 탈옥, 이군 철거의 구호를 들고 반파쇼 반제 집회 시를 힘차게 전개했다. 민주민주당은 세계 반제 플랫폼의 3대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6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세계 반제 플랫폼의 깃발을 들고 반제 평화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세계 반제 플랫폼의 대회와 회합의 성공을 위해 그 조직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당은 세계 반제 플랫폼의 양대 구호,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와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를 과학적 신념으로 간직하며 우리 민중과 세계 민중의 승리, 세계 평화 세력, 세계 반제 세력의 승리를 위해 불함없이 끝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